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좀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통계를 보니까는 70%가 이제 제 영상을 보는 이제 시간 비율을 가지고 쪼갰을 적에 70%가 비구독자가 보고요. 30%가 구독자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분들께서도 이제 구독을 눌러서 꾹 눌러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순수 제 이제 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은 이제 그 소통의 시간입니다. 이제 제 유튜브를 이제 찍으면서 제가 올해 5월서부터 실제 가입은 2013년 2013년도에 가입은 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한 거는 이제 마음 먹고 활동한 거는 5월 달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거의 2개월 동안 구독자 수가 거의 안 늘었었죠. 24명 가지고 24명이어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게 너무 재미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실제 이제 제가 이제 꿈이 뭐였었냐면요, 교수였어요, 교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경력을 쌓아서 열심히 이제 현업에서 배워서 경력을 쌓아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로 가서 실무에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 엔지니어를 이제 가리키자 이런 생각이 많이 커서 정말 열심히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교수 하는 것보다는 굳이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제 교육과 경험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도 저는 이제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5월 달서부터 6, 7 그러니까는 지금은 한 구독자 수가 한 800명이 넘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이제 늘었고요. 근데 실제 이제 거기서 30% 정도밖에는 이제 청취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들만 보시겠죠. 그리고 이제 실무 이론을 제가 이제 교육할 적에는 잘 안 보시더라고요. 사실 되게 알찬 건데. 사실 학원에서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는 거.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느낀 것들을, 그리고 경험한 것들을, 그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쭉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많이 들으시면은 이제 나중에 어느 시공 쪽에 가든 아니면은 설비 관리하는 쪽에 가든 아니면 설계 쪽에 가든 아니면 뭐 연구 쪽에 가든 뭐 사업 관리 쪽에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되게 많은 레벨업이 돼서 갈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 믿고 쫓아오시면은 저도 되게 그 영상의 소재를 찍을 적에 이게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정하고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것들을 더 프라이오리티를 넣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강의를 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자격증이야 문제를 많이 풀면은 장땡이에요. 회로 이론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는 누구나 책 보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그 실무를 학원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격증은 솔직히 말해서 자격증은요 1년만 진짜 파고 공부하면요 여러분들도 강사가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1년 동안만 열 몇 시간씩 뭐 6시간씩 한번 공부해 보세요. 6과목 다 쪼개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필기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답을 다 외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아닌 실무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소통의 시간은, 이번 시간은 이제 소통의 시간인데요. 무슨 소통의 시간이냐면요.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답변을 준 것도 있고 안 준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 가지 말아야 하는 직장.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거꾸로 얘기하면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이냐를 이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취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보면은 직업에 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믿으시면 안 돼요. 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다 안 돌아갑니다. 근데 분명히 그 중에서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서 믿지 마세요. 여러 사람의 말을 믿고 이렇게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격증 강의 가능 여부, 그 다음에 군 전역시 준비하고 나오면 좋은 것은, 취직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질문한 케이스인데요. 일단은 가지 말아야 하는 직장, 이제 피해야 할 직장이 무엇이 있을까? 그냥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 이제 전기과를 나와서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제 실습 3학년 2학기 때 공고는 실습을 나가요. 그때 이제 전기실에 가서 이제 말단으로 근무를 한 거죠. 이제 교대 근무를 떴었죠. 교대 근무를 떴을 적에 거기 이제 조장형이랑 그 다음에 이제 보조 2명 이렇게 하고 이제 3명의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그 회사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1년을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간 케이스인데, 그때도 이제 현대 AV라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2개 회사에 대해서 이게 좋은 경험밖에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제 포커스는 뭐냐면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을 회사에서 뽑아줬다라는 거예요. 컨셉이 뽑아줬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좋든 안 좋든 뭐 중간이든 지간에 아무 경험은 없는 저한테 투자를 했다라고 보고서 저는 그냥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뭐 세차하라면 세차하고, 라면 사가지고 오라면 라면 사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뭐 물건 이제 현대 에브리단체 물건을 기술부 사원이었었지만은 물건을 이제 무역회사였었어요. 시청각 기자재를 파는. 그래서 물건을 통과해가지고 오면은 통관해 오고, 그 다음에 물건을 이제 자재창고에 쌓아놓고 그런 일들도 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뭐 대학교 가서도 그렇고 뭐 알바를 했었어요. 알바를 했는데 노가다판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전공으로서 노가다를 이제 전기 배선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노가다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잡부로도 노가다를 해봤습니다. 아시방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건설회사에서 이제 토목 건축 이제 그 거푸집 이제 조립하고 나면 그런 것들 다 뜯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스캐폴딩도 어느 정도 끝날 때 되면 다 걷어내잖아요. 그때 그거 아시방 1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했었어요. 정말 팔다리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죠. 상처도 많이 있고. 근데 그때 현장에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랑 제가 가장 젊었었어요. 근데 잡일 시켜요. 근데 현장 아저씨들한테 싸우기도 했었지만은 그래도 뭐 그냥 맞춰주고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뭐냐면요, 이거는 저랑 맞는 분이 있고 틀린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들어가서 그 회사에 대해서 문화를 한번 적응해 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감옥이 아닌 이상 사람이 사는 이제 조직사회잖아요. 자기가 뭐 고학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은 사실 인서울 들어가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대학교가 전문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천안까지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천안 지하고 나서는 이제 그 지역별로 광역시별로의 그 국립대학들이 있어요. 그런 대학 빼고는 나머지는 사실은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서울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서울에 다니는 학생들과 그 다음에 그 외의 학생들과 이게 어떻게 보면 질적 수준이 같냐? 일하는 거랑 공부하는 거랑 다르긴 합니다. 저는 그거는 제가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다 대학생이야. 공고 없어. 생산직 없어. 그럼 현장에 다 대학생이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대졸자들이 몇 %인지 아세요? 국내? 한 해 수능을 몇 퍼센트 몇십만 명이 보시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다 취업을 해서 나오는데 다 대기업 가고 중소기업 가고 중견기업 가고 싶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물론 대기업 가면은 그래도 좀 맑게 알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팀 잘못 걸리면은 되게 어렵게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윗사람과 상사 간에 이제
그 갈등 때문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되게 있다라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첫 술에 배부르지 말고 일단은 어디든 들어가서 한번 생활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회사에 움직이면 괜찮을지가 목표가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뭐 우리가 이제 배우는 뭐 사람을 아끼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생활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정말 하루 8시간 중에서 근무 시간 8시간 중에 한 2~3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진짜 여유 있게 생활하는 그런 직장을 원하신다면은 그런 직장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말단에게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그런 회사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정하셨으면 그 정하신 목표에 맞는 회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거를 뭐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가리지 말고 일단 들어가셔서 생활을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나서 정말 X 같은 그런 그 회사 오너가 있고 뭐 상사가 있으면 나오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서두서부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저도 이렇게 막노동판에서 일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공부를 더 빡시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극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밑에까지 내려가 보셔서 한번 자극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길을 보는 눈이 보입니다. 그거를 몇 개월 다니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최대한 여러분들 인내를 해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 회사를 그만두셔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그 회사에 있는 게 나아요. 어차피 저는 이직을 많이 해봤잖아요. 군 장교로서 6년 근무하고 사기업 S사 갔다가 S건설사 갔다가 또 H사 그 제조업 갔다가 또 S사 엔지니어링 갔다가 지금 S사 이제 발전 사업을 지금 하는 회사에 와 있는데, 이게 저는 지금까지 이직할 적에 힘들어서 이직한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있어서 다 이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본인이 어떤 확고한 신념이 생기지 않는 한 그냥 회사는 이게 함부로 이직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가서 한번 생활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복불복인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사장부터 해갖고 완전히 뭐 천민처럼 막 이렇게 하대하면서 일시키는 그런 회사는 다니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회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일간에 형 동생 간에 하면서 야 이거 좀 해 하면서 뭐 할 수는 있지만, 뭐 사장이 막 진짜 뭐 천민 부리듯이 그런 하는 회사는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그런 회사는 빨리 그만두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은 한 그래도 회사를 일단 다녀보시라 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자격증 강의 가능 여부. 예, 요거는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좀 기능사 좀 필기 강의서부터 실기 강의까지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책을 가지고 정리된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장 편한 거는 필기 관련도 문제를 가지고서 풀이 과정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이론들을 집어서 가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초보 엔지니어의 스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교육은 학원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 하면은 제가 기능사부터 이제 실기를 먼저 강의해 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실기는 저는 학원을 가지 않고서도 집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학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다면은. 근데 요거는 일단은 올해는 생각하지 않고 내년도에 좀 생각을 할 예정이고, 그 대신 필요한 이론, 실무와 자격증에 필요한 이론들은 제가
중간에 이제 특강식으로 해서 넣어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군 전역 시 준비하고 나오면 좋은 것은 취직 시. 제가 이거 지금 저도 이제 군에 6년 있다가 이제 전역을 하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장기를 하지 않았어요. 지원을 아예 안 했어요. 이제 장교 이제 지원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옵션만 채우고 바로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해서 나왔는데 저는 그 졸업하기 전에도 자격증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4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4개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사실 저처럼 그나마 좀 젊어서 조금이라도 젊어서 나오면 되는데 뭐 이제 진급이 안 돼서 이제 20년 차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교 같은 경우는 소령에서 이제 중령 진급 안 되면은 이제 전역을 이제 만 45세까지인가 46세까지 하고 퇴직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되면은 애기들이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는데 부담되거든요, 사실. 부사관 같은 경우도 뭐 중사에서 상사, 아니면 상사에서 원사 돼가지고 퇴직 만 56세인가 이렇게 퇴직하면은 그래도 이제 연금이랑 조금만 이제 일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그 전에 뭐 중사에서 예편하거나 상사에서 예편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준비하고 나오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뭐 정비 쪽이나 뭐 전기나 소방이나 위험물이나 아니면 안전관리를 군에서 하는 게 사실 별도 법으로 보고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군 경력을 그렇게 인정해주는 문화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거는 그 팩트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군 전역하고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골치 아프죠. 그죠? 그래도 그나마 확률 높은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그 다음에 실무 경험. 군의 실무 경험을 어떻게 이력서에 녹아내릴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답변을 드렸는데 그냥 이거 말고 또 군에 계신 분이 나한테 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제 군무원 하시는 분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게 자격증들은 이게 다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정말 많이 가지고 자격증을 진짜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딸 게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겠어요? 실무 경험이 문제거든요. 군의 실무 경험이 이런 빌딩이나 이런 플랜트들, 공장의 이런 플랜트 설비들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군의 뭐 계룡대 그 육군본부나 해군본부나 그 공군본부 아니면 국방부, 서울에 있는 국방부 이런 데서 근무를 하지 않는 한 실무 경험은 이게 별로 이렇게 적용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앞서요. 그 다음에 탄약창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폭발물을 뭐 우리가 위험물 정도는 이제 경력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제조업 폭발물 제조업에 가지 않는 한 그것도 조금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제품이 들어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완제품을 사용하는 부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는 하긴 하지만 실제 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수적인 그런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계실 적에 현업에 계실 적에 실무 경험을 인정받아갖고 감리 등급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감리 등급 감리나 기술자 등급을 좀 받아가지고 오세요. 받아가지고 오시면 사회 나오면 진출할 수 있는 데는 그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자 등급은 이제 기술자나 감리 등급은 PQ 심사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건설 금액이랑 공사 금액이랑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갖고 나오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이제 질문을 받았던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아까 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면담을 한번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었는데 잘 되길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답변을 이렇게 저도 시간 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이게 뭘 물어봤으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면은 그래도 이게 피드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인사인 거잖아요. 인사. 그죠?
인사한 거고 서로 이렇게 잘 되자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니까는 좋은 소식 있으면 계속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